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림의 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림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버림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끔 친구들 보면 올림의 반대는 내림 아닐까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왜 내림이 아니고 버림인지 이번 시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버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올림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시작할게요. 123을 선생님이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123을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면요. 자, 우선 100의 자리까지 올림이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까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올림이라는 것은 구하려는 자리 밑에 있는 수들을 이 수들을 올려서 딱 100개까지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이 아니라 2가 돼서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려는 자리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어린 방법이 올림인데요. 자, 그러면 버림은 무엇일지 살펴볼게요. 자꾸 머릿속에서 올림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1번 탁구공 756개를 한 상자에 10개 또는 100개씩 담아서 팔려고 하나 봐요.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700, 지금 이거 1번 문제죠? 1번 문제. 756개의 탁구공이 있어요. 자, 이 탁구공을 이제 팔 거예요. 상자에 담아서 팔 건데 우선 10개씩 담아서 판다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 먼저 10개씩 담고 또 10개씩 담고 이렇게 10개씩 담는다면 총 몇 번을 담을 수 있고 얼마가 남을까요? 자, 이거 많이 봤죠? 자꾸 빼고 남는 거 구하는 거. 이거는 뺄셈을 이용한 나눌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눌셈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756을 10개의 묶음으로 만든다면 10개씩 묶는다면 총 몇 묶음이 나올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75 안에는 12 7번 들어가고요. 자, 56 안에는 12 5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6이 남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756개의 탁구공을 10개씩 한 상자를 만든다면 총 75개, 75번을 이렇게 뺄 수 있다는 얘기죠. 75상자를 만들고 6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씩 이렇게 한 상자를 만들었을 때 10개씩 묶었을 때 총 75개의 상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개의 탁구공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남은 것이 하나의 또 상자가 되어서 총 76번이 됐었죠. 하지만 버림에서는요,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상자에는 꼭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한 상자 안에 6개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한 상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 건데 손님이 한 상자를 샀는데 그 안에 탁구공이 6개만 들어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물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리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총 10개씩 묶으면 몇 상자? 75상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10개씩 75상자가 되어서 곱하면 750개의 탁구공만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756개 중에 750개만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탁구공을 한 상자에 100개? 탁구공을 한 상자에 100개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756을요
이번에는 100개씩 담는데요. 또 100개씩 담는다라고 했을 때 총 몇 개의 상자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756을 100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700 들어가고요. 56이 남습니다. 이 얘기는 756에서 100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총 우리는 7번, 7개의 상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56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7개의 상자를 담고 56개 남은 탁구공으로 한 상자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100개씩 총 7상자인 700개의 탁구공만 담을 수 있어요. 756개 중에 이게 이제 700이 된 거죠. 뭘 해서? 버림을 해서. 자, 이제 버림이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자에 있는 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756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의 숫자의 아랫수인 6을 0으로 보고 75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에 적어볼까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 숫자 밑에 있는 숫자 아래 수를 자, 올림은 올려서 나타내지만 버림은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그런 어림의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려서 나타내니까 버림이지요. 자, 버림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왜 내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림이라면 아예 여기 있는 숫자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올림이 올려줬듯이 내림은 여기 있는 숫자까지 내려줘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상자 속에 있는 것 중에서 756 얘기를 들어볼게요. 756 여기 해볼까요? 여기 해봅시다. 756을 10의 자리까지 버림해서 나타내세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 버림하세요라고 하면 지금 구하려는 자리 밑에 있는 숫자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750이 되는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내림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숫자를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내려줘야 돼서 74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거를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버림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여기 뒤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버림입니다. 버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슬기에 반한 학생들이 이웃 돕기를 하려고 동전을 모았대요. 와, 32,350원일 때 이거를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2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32,350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 돈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네요.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로 하나 바꾸고 또 하나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1,000원짜리 지폐가 총 몇 개 나오고 얼마나 남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자, 32,350을 1,000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3,235원에는 1,000이 3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235 남고 0 내려옵니다. 자, 2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350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32,350원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총 32번을 뺄 수 있죠. 32번 들어가고 350원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전달을 할 때 동전은 전달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350원은 버려주고 총 1,000원짜리 지폐 32장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살아있어서 우리는 곱하기를 하면 1,000원짜리가 32장이니까
32,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0원짜리 지폐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지폐로 전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32,350원을 10,000원짜리 지폐로만 한다면, 10,000원짜리 지폐로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몇 번 들어가고 얼마가 남을까요? 이건 우리가 나눗셈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32,350원은 10,000원씩 몇 번을 빼겠어요, 우리? 3번을 빼겠죠. 10,000원 빼고 10,000원 빼고 10,000원을 빼니까 총 3번을 뺄 수 있고, 그러면 32,350원에서 30,000원이 빠지니까 2,350원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버려준다라고 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 3장만 남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30,000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요, 우리가 1,00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한 거고, 이 경우는요, 10,00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3번은 여기에 적어볼게요. 자, 보기와 같이 소수를 버림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3.216, 3.216을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버림해서 나타낸대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다 버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3.2가 되고요. 그리고 4.578, 4.578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럼 나머지 버려주시면 돼요. 4.57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올림보다 버림이 훨씬 더 쉽죠? 올림보다 버림이 훨씬 더 쉬워요.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볼까요? 2.46을 버림합니까? 네, 버립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버립니다. 2.4가 되죠. 그리고 6.172를 버릴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자, 버려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낸대요. 나머지 거는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6.17이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0이 되는 수를 찾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숫자를 적어보도록 하죠. 1264, 1299, 1351, 1399, 1400입니다. 자, 그런데 버림을 할 거고 100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낼 거예요. 100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낼 거예요. 100의 자리 숫자까지, 100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숫자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수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00이 되는 거죠. 00이. 그래서 1200이 되는 거고요. 1200. 아무리 99더라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1300이 되는 거예요. 99더라도 버리는 거예요. 00 버릴 건 없지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00이 되는 숫자는 바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하면 1351, 1399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올림, 이번 시간에는 버림을 배웠습니다. 구하려는 자리 딱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밑에 아랫수를 올리는 거면 올림, 버리는 거면 지우는 거면 버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23을 만약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올림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숫자 밑에 있는 이 수들을 100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버림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숫자 뒤에 있는 수가 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올림보다 버림이 훨씬 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올림과 버림을 잘 이해한다면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반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